청간과 지지를 직업적 마인드로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한번 발하다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십간이 가지는 청간 십간이 가지는 직업적 능력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지지로 직업적 능력을 보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간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대표적인 것이 수화가 되겠죠. 임수와 병화. 일단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수의 직업적인 능력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통과 관련이 있죠. 소통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물건이 소통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물건의 소통이라고 하니까 이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마치 이렇게 여기에서 저쪽으로, 그렇죠? 이삿짐 센터가 이사를 가듯이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데 대개 추동절 임수라면은 추동절의 임수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간다는 개념이니까 판다는 개념이죠. 판다는 개념이 강하고요. 춘하절의 임수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다라는 개념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니까 수입을 해 오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저리로 간다는 것은 수출과 같은 개념이라면 배워오다, 저기서부터 여기로 오는 거니까 배워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수입을 해 오다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갑을경신, 그렇죠? 갑목을목, 경금신금은 여기에서 물건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갑을경신이 임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무토와 기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토와 기토를 통하지 않고 물건을 들어오는 것은 마치 통관이나 검사가 없이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수를 통해서 갑을경신이 들어오는데 무토와 기토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춘하절은 물건을 받는 거죠. 그 물건이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어떤 체적인 물건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물건,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외국에 대한 어떤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는 개념까지 들여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추동절은 전달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품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수출, 통상 뭐 이런 이제 무역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경영을 할 줄 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동절의 임수는 수출에 해당이 되고 춘하절의 임수는 수입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제 임수가 추동절에서 이제 춘하절로 오는데, 그렇죠? 춘하절로 오는데 이렇게 신금을 가지고 오죠. 신금을 가지고 오니까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경금을 가져오는 것도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목이나 간목을 가져오면은 사람을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신금은 물건으로 보고 갑을목은 사람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모든 이제 통변을 할 때 대개 추동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을 얘기하고 춘하절이라면 목을 이야기하는데 춘하절 구역은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과 관련된 구역, 추동절이라는 금이라는 것은 물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목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어떤 거 이런 어떤 그렇죠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종교, 철학, 사상, 어떤 선진,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개 임수는 이제 수평적인 요소로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병화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병화는 먼저 이제 이렇게 수직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작한다, 만든다라는 개념. 만든다라는데 물건을 만든다가 아니고 사람을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인재를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게 되죠. 나무를 만든다라는 의미는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세요. 사람을 공장에서 뭐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인품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대개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얼굴을 보고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병화는 여기에서 화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꾸민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물건이 가려고 하면 먼저 만들어야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야죠. 포장도 예쁘게 해야 되고, 저 디자인도 이제 예쁘게 해야 되고, 포장도 예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의 제작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하고 병화가 합치면 병화가 만들어서 임수가 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팔다라는 개념이 병화와 임수가 합쳐지면 되는 거예요. 추나절에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고요. 추동절에서는 물건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되게 어린 시절에서부터 초년에서부터 청년기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을 만든다는 개념에 들어가죠. 그리고 추동절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검증을 치르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적 지도자가 되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물건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뭐를 다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물건을 다루는 구역이 추동절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다루는 구역에서는 물건을 연구하는 분야, 개발하는 분야, 만드는 분야, 파는 분야가 각기 따로 있겠죠. 만들다라는 속에는 제작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가령 책을 만든다라고 하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병화가 만드는 게 되고요. 그 책이라고 하는 그 이제 형태는 정화가 만드는 게 되죠.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죠. 꾸미기,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병화가 하는 거예요. 병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병화에게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것은 정화가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병화가 임수를 보면은 팔 거를 만드는 거 되죠. 그렇죠? 임수는 팔다가 되고 병화는 만들다가 되는데 이렇게 임수와 병화가 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형상, 그렇죠? 어떤 물건이라는 실체가 나오기 전을 우리가 병화라고 한다면은 정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물건의 어떤 그 질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실제 이제 음식은 정화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음식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어떤 매뉴얼은 병화가 만드는 거예요. 이 둘이 또 짝이 맞아야죠. 병화와 정화가 또 짝이 맞아야 돼요. 춘하절의 병화는, 그러니까 병화는 사람을 만드는데, 춘하절의 병화는 정신과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고요. 주동절의 병화는 사람의 몸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병화나 정화는 예의와 범절과 같아서 우리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병정화를 우리는 예로다가 취급을 하죠. 병정화는 둘 다 우리가 예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이 있어야만이 몸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화가 목을 갖추어야, 그렇죠? 몸과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행이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의와 범절은 행에 속하지만은 그 예의와 범절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은 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를 갖춰야죠. 그렇죠? 목이라고 하는 형체를 갖추고, 그렇죠? 그 목이라는 형체가 화라는 걸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동절 물건에 병화가 들어간다는 것은 방법이나 어떤 이미지 구성, 그렇죠? 매뉴얼,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 이런 어떤 물건에 혼을 넣는 것과 같고요. 마치 광채가 나도록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만드는 것은 이론과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지식, 매뉴얼,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병화가 하는 거죠. 그러면 병화가 이제 그런 것을 만들면은 여기서 개수의 역할을 한번 또 봐야 돼요. 개수도 수니까 팔다는 역할이 있죠. 판다라고 하는 역할이 있지만은, 개수는 춘하절에 이제 이렇게 개수는 들어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온다는 개념이 있고, 임수처럼 이렇게 주동절에는 나간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이 개수는 약간 이제 다른 거는 뭐냐 그러면, 이 개수는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식이 들어온다, 그래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배운다는 의미가 있고, 가을의 주동절의 개수는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나가는 거니까 가르친다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개수는, 춘하절은 배운다, 주동절은 가르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주동절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파는 거죠. 주동절은 물건을 만드는 계절이니까, 개수가 주동절에 있으면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파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화와 개수가 둘이서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싸우게 되겠어. 근데 임수하고 병화가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안 싸워요. 기운이 변해서 물질이 나오는 게 있고, 물체가 되는 게 있고, 이건 기운이 변해서 물체가 되는 게 있고, 이렇게 기운이 변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물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질로 된 거는, 기가 실제 물건이 된 거는 싸울 수가 있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기가 화해서 물건이 되는 거는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물건을 낳는다는 게 의미가 있고, 기운이 물건을 낳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임수와 병화는 기운이 물건을 낳는 개념이세요. 그래서 기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화라고 해서 기운이 변화를 해서 이렇게 어떤 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임수와 병화가 무토를 통해서 이러한 형체를 만든다면은 기가 그렇죠? 이렇게 질로 바뀌는 게 있어요. 기가 질로 바뀐다는 의미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체가 되는데 이거는 체가 그렇죠? 체가 체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체가 체를 놓는 거예요. 기가 변화를 해서 체를 놓는 게 있고 체가 체를 놓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걸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변해서 물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발명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그렇죠. 기운이 물건을 만들었다. 이거 발명이라는 개념이라면 조금 문제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 비가 오면은 그 비는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그 기를 먹어서 나무가 그 비를 먹어서 그 비가 나무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추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예요. 기인데 이 고추나무가 실제로 나왔죠. 그거는 이제 화가 된 거죠. 기가 화되어서 이렇게 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추나무에서 고추가 열린 거예요. 이건 고추나무에서 고추가 열린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수와 정화가 기토로 만드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엄마와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나왔죠. 그러니까 체에서 체가 나온 거예요. 체에서 체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기가 질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와 정화가 담당을 하고 임수와 병화가 담당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기획과 의지와 어떤 이런 집념들이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체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우리가 기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싸우질 않는다. 임병은 싸우질 않지만 이 얘들은 싸워야 된다. 싸워야만이 발전이 되고 싸워야만이 물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실제로 제작하고 만드는 기술이라면은 개수는 물건을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정화가 만들면 물건이 나오고 개수가 만들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이 물건은 무슨 성분이 몇 프로가 들어가고 뭐가 몇 프로가 들어가서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사용법이라든가 안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수가 만드는 거라면 정화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수구역에 태어났으면 임수구역이 어디죠? 임수구역은 이거는 해자월이 임수구역이죠. 해자월이 임수구역이죠.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다면 임수구역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팔다라고 하는 영역에서 태어났어요. 전하다, 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역이나 유통이나 경영이 이제 경영에 관련된 분야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 파는 구역에서 태어나서 뭐를 파는지 그 팔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활을 가지고 짝을 맞춰야 돼요. 화는 뭐라고 그랬나요?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만드는 수, 파는 수와 만드는 화가 이렇게 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 개의 이제 수하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짝이 돼야 돼요. 서로 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병화는 계수와 짝이 돼야 되고, 그렇죠? 임수는 정화와 짝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병화는 또 정화로 짝이 돼야 되고, 임수는 또 계수로 짝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병화와 임수가 짝이 돼야 되고, 그렇죠? 계수와 정화가 짝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미제라고 그래요. 미제. 요 두 가지는 서로 이제 다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다투질 않는다. 이거는 다툰다 라는 의미세요. 다툰다는 의미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죠. 토론을 치열하게 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다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발전을 하기 위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다툰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은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적인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이 수화를 바라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짝이 맞아야 뭔가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수화가 마치 이렇게 상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상충 속에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화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수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여기는 두 가지씩은 뜻이 있어요. 배우다 그럼 계수가 배우다 그러면 춘하절에 배우다 그러면 주동절에는 뭐예요? 가르치다 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수가 춘하절이 아니고 추동절에 계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가르치려고 배우다가 되는 거죠. 춘하절의 계수라면은 배우다예요. 배우다. 추동절에 오면 가르치다. 주동절의 계수는 가르치려고 배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이나 마음을 꾸미는 거를 주관을 해요. 그 방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계수가 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병화가 판다라고 하는 거는 계수를 통해서 익힌 배운 지식과 어떤 정신, 학식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거는 기술을 파는 거죠. 정화는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판다라고 하면 실제 물건을 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되겠죠. 금이, 정화와 금이 뭉쳐졌을 때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화만 있을 때는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 물건을 제작하고 만들고 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계수도 마찬가지죠. 계수도 실제로 이제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목이 있어야만이 그 목은 그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이 되고 습득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있어야만이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게 돼요.